네, 안녕하세요. NHN 데이터 이진수 대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2023년 말까지만 서드파티 쿠키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익숙하게 해왔던 뭐 디지털 광고 또 디지털 마케팅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구글이 서드파티 쿠키 종료 이후에 대안으로 제시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이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스펙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또 이제 수정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미리 현 시점에서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어, 최종 스펙이 뭐가 됐든 기본적인 방향은요.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데이터는 더욱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고 수정되는 방향도 처음 제시할 때보다 더욱 조금이라도 서드파티 데이터를 간접적으로라도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레벨로 도대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은 어디까지 우리가 서드파티 데이터를 간접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건가, 이런 어떤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의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이 정도의 스펙에 와 있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많은 기업 혹은 또 이제 데이터 테크, 마테크 진영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많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협력사와 같이 일정이 있어서 지금 잠시 영국의 캠브리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테크, 마테크 쪽의 이슈 중에 사실 이런 서드파티 데이터를 점점 사용하기 어려움에 따른 넥스트 변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타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조용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서부터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2022년 올해까지만 그 프라이버시 쿠키를 허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1년 유예가 됐죠. 내년 말까지로. 사실 이렇게 유예를 시킨 이유가 뭐 기존의 디지털 광고 시장을 고려해 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구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안을 갖다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구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확보를 한 배경에서 나타난 유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작년에 제가 아마 플록이라는 프라이빗 샌드박스 API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구글의 초기 제안은 그 Federated Learning of Court라는 플록 API였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지금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났고 지금 현재는 타픽이라는 다른 API가 프라이빗 샌드박스의 대안으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사실 처음 제안됐던 플록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코호트라는 유사 사용자 그룹 기반으로 크롬 브라우저가 정보를 주고
이런 그룹 베이스로 뭔가 이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다 사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 A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이 사용자 A는 예를 들어 코호트 47613번이다 라는 정보를 구글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호트 47613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구글이 기대를 했던 거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 A를 던져서 코호트 47613을 받은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이트 입장에서는 사용자 A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이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 고객이라면, 예를 들면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코호트 47613도 스포츠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네. 뭐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호출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47613이라는 코호트를 받는데 기여한 여러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볼륨이 크면 커질수록 이 코호트 47613은 어떤 코호트일 거다라는 정보가 점점 정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전략을 통해서 그 코호트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 퍼포먼스 광고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가정이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이 스킴은 그 사용자 A가 속한 코호트 정보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루걸라이크 확장 효과도 좀 있었어요. 물론 이 코호트가 굉장히 정교한 그룹이 아니라 굉장히 러프한 그룹으로 할 거라고 그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호트 정보는 계속 누적돼서 서버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광고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제3의 정보와 이 코호트 정보를 결합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그 민간 정보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뭐 몇 가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유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가 제기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타 정보와 결합되는 그런 어떤 정보 결합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을 자식별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사실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진영에서는 기존 이 플록조차도 퍼포먼스 광고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배경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진영에서의 주장을 구글이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플록 API 개발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대신 나온 방법이 바로 타픽이라는 API였습니다. 타픽은 그룹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상상을 해보시면, 사용자 A가 최근 일주일간 방문한 사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세한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방문한 사이트 정보 중에 1차 도메인 정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뭐 am.diet.com이라는 저희 사이트를 어떤 분이 방문하셨다면 뭐 다른 정보 하나도 안 씁니다. 뭐 안에 오셔서 어떤 걸 보셨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쓰고 단순히 다이티라는 1차 도메인, 저 사이트에 접근했다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저 사용자의 어떤 관심사를 유추해서 태그를 부여하게 됩니다. 구글 크롬이. 최근 일주일간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다시 최근 일주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태그 정보를 또 갱신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매 일주일마다 관심사 정보가 붙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매주 갱신하지만 3주 이전의 정보는 관심사 태그 정보를 포함해서 다 삭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크롬은 최근 3주 동안에 3번 갱신된 정보만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것도 이 관심사 태그가 계속 누적이 무한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적은 것처럼 최대 5개까지만 타픽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픽이 뭐 어느 정도로 디테일할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구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찌든
어찌되었든 한 350여 개의 타픽 텍소너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러프한 레벨일지 이제 상상은 할 수가 있겠죠. 타픽 종류를 직접 구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선 플롯과는 다르게 민감 정보 같은 카테고리는 의도적으로 다 제할 수가 있잖아요. 즉 컨트롤러블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도로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픽이 부여됐다 하더라도 저런 관심사 태그 가지고서 그러면은 뭐 좀 러프하지만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용하는 쪽에 또 다른 또 사용 제약 조건을 또 달았어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 그 조건을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면 저 타픽을 주로 사용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쪽은 예를 들면 기존의 애드테크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 태그 정보를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드테크 1이라는 곳에서 사이트 A와 B에 그 애드테크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사이트 A랑 B에 어떤 사람이 방문할 때마다 저 애드테크 1이 만약에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타픽 API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방문할 때마다 그 API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호출될 때마다 크롬 브라우저는 저 사이트 A랑 B를 방문했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때 사이트 A와 B를 통해서 학습이 된 그 텍소노미가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이 애드테크가 이 어떤 사용자에 붙은 태그 정보를 받아올 때에는 그 애드테크가 호출을 했을 때에 크롬이 학습에 기여한 그 태그 범주 안에서만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애드테크가 굉장히 규모가 커서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에 애드테크 1이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애드테크가 이 크롬이 학습하는데 그 태그를 부여하는데 이 애드테크가 이렇게 그때마다 호출해서 기여한 그 텍소노미, 타픽의 텍소노미가 아까 350여 개 중에 한 200여 개를 커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진수라는 사람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이진수는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 태그를 가져올 때 제 태그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애드테크 1이 기여했던 200여 개의 텍소노미 안에서만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갖고 있는 태그 중에 200여 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150여 개의 태그를 제가 갖고 있다면 그 태그는 이 애드테크가 못 받아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가 작은 애드테크이거나 혹은 특정 인더스트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애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가 학습한 그 관심사 텍소노미도 굉장히 그 범주가 좁을 거잖아요. 그 좁은 범주 안에서의 관심사만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제약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는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의도를 가지고서 그 관심사 정보를 갖고 올 때는 그 사이트에 해당하는 관심사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특정 인더스트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애드테크는 그 인더스트리에 해당하는 관심사만 갖고 있는 사용자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제약이 뭐 크게 불공평하다라고는 또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이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크롬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약 조건을 현재 이제 부여를 한 상태고요. 또 그 범주 안에서의 텍소노미를 가져오는 것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최대 3개까지만 타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 A가 방문했을 때 뭐 특별히 최근 일주일 동안 방문한 사이트가 없어서 부여된 태그가 없으면 아무 정보를 못 가져올 거고 혹은 관심사가 부여가 됐지만 그 애드테크가 기여한 텍소노미 범주 안에 있는 그런 타픽이 하나도 없으면 역시 또 아무 정보도 못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타픽 중에 약 5%, 즉 20개 중에 하나는 전혀 학습된 진짜 타픽이 아니라 아까 그 전체 350여 개의 텍소노미 안에 있는 타픽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갖다 부여를 해서 던진다고 그래요. 즉 일부러 아까 그 플롯
이라는 이전 API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부러 더 헷갈리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사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URL들을 방문했지? 쭉 리스팅을 해보니까요. 뭐 저의 개인 특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한국의 특성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합 쇼핑몰, 종합 포털은 자주 들어갔죠. 그렇지만 뭔가 특정 관심사를 부여할 만한 특별한 사이트는 거의 제가 들어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상 일주일이 지나도 뭐 쇼핑몰, 종합 쇼핑몰을 들어갔으면 쇼핑이라는 타픽은 부여됐을 수 있어도 어떤 특이한 관심사를 부여할 만한 사이트를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그 유의미한 타픽이 저한테는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많은 사용자가 일주일 만에 방문한 1차 도메인만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유의미한 태그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사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플러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에드테크 입장에서도 그나마 제한된 정보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은 마테크 진영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2023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 오디언스의 어떤 관심사나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해서 타겟팅을 해서 퍼포먼스를 높이겠다, 이러한 기대는 사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공감대입니다. 사실 뭐 초반에는 그래도 뭐 구글이 뭔가 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막 이제 혹은 뭐 누군가가 또 다른 또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서드 파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타겟팅 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들은 결국은 그 타겟팅이 유의미하게 정교해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나오게 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리스크가 커져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방법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사실은 지금 제가 뭐 타겟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서드 파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유입을 갖다가 유도할 때 쓰는 그런 타겟 퍼포먼스 마케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마케팅 전 과정이 그 단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이 전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신규 고객보다는 여전히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리텐션을 높이는가, 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 이 서드 파티 쿠키 데이터를 없애겠다라는 선언이 나왔을 때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너무 그런 어떤 서드 파티 데이터를 이용을 한 타겟팅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 좀 합리적이지 않은 기대, 또 그걸 잘 이용을 하려고 하는 또 그쪽 진영,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러서 오히려 좀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를 계기로 정말 적절한 곳에 적절한 비중으로 각 단계별로 본연의 마케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반강제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사실은 많은 여론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반발하는 글을 많이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수긍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마케팅을 개선하고 그거에 맞춰서 심지어 이커머스 환경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를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글로벌 시각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제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2023년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넥스트는 아무도 모르죠. 뭐 실질적으로 또 1년 더 유예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전 세계 글로벌에서 많은 마테크 혹은 대형 광고주 이런 진영들이 이러한 준비를 공통적으로 하고 또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더라도 그런 어떤 많은 진영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도 같이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는 바로 그러한 공통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서드파티 쿠키의 종료 이후 그 포스트 서드파티 쿠키 그 시절에는 과연 어떠한 디지털 마케팅 체인지가 있을 거고 심지어 근본적인 마케팅의 골 그리고 이커머스의 변화까지도 포함을 해서 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다음에 또 한번 논의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팩트에 해당하는 구글이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은 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서드파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과거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팩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거를 갖다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감을 위해서 일단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한 팩트 내용만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